한국 종교 지도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 확산 방지에 앞장선 종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여정을 다룬 영화 아홉스님의 첫 공개를 알리는 VIP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천막결사 결제대중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불교 SNS 전법단 총재에 정가균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화평으로 갈등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화합을 위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을 기념해 위대한 호국 호법의 자취를 주제로 테마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흥사 소장 서산대사와 표충사 관련 유물 5건, 6점이 전시됐습니다. 수행과 포교의 공동체 교구본사에서는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만났습니다. 금어원 설립 계획과 대원암 복원 활용 방안, 영규대사 호국정신 계승 사업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한국 종교 지도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세계적으로 질병관리에 모범이 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 확산 방지에 앞장선 종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이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공동대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김희중 의장 등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단이 21일 보건복지부를 격려 방문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표단을 반갑게 맞이하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과 자리를 함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준 종교계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각 종교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자제해 주시고 또 모임을 기도해 주시면서 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직접 와주시다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뿐 아니라 자살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종교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이장 원행스님은 국민과 종교인을 대표해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종교인들 합심해서 세계적으로도 모범으로 꼽히는 질병 관리를 잘 해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루빨리 종식돼서 모든 나라가 또 종교인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 전문가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는 위기이자 새로운 경험이고 도전이었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또 굉장히 다른 그런 감염병이고 굉장히 큰 도전이자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를 정말 온 국민이 합심해서 잘 극복하고 또 극복하면서 뭔가 자부심과 또 이런 공동체의 어떤 연대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가슴에 안고 이렇게 방역을 해보는 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고 처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신적 지주가 되고 선도와 협조로 일관한 종교계가 큰 힘이 됐다며 감사를 전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큰 공감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들께서 그런 정신적인 지주가 돼주시고 또 그런 앞장서 주시고 또 방향을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게 굉장히 큰 그런 힘이 되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마음에서의 오는 위안과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능우 장관은 종교계 대표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배지를 선물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현황을 설명한 데 이어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앞서 코로나19 극복 성금 2천만 원을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숭고한 여정을 다룬 영화 아홉스님의 첫 공개를 알리는 VIP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영화는 90일간의 혹독한 용맹정진을 토대로 천막 속의 뒷이야기가 펼쳐지며 뜨거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하루 14시간 이상의 정진과 한 끼 공양, 무건 등 엄격한 수행의 본거지를 자처하며 끝없는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위례 상월선언 천막결사. 한국 불교의 중흥을 화두로 시작된 아홉 스님들의 용맹정진은 극한의 동안거라는 사명 아래 숱한 화제를 낳으며 시중 불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석 달간의 위대한 여정이 힐링 다큐로 재탄생한 가운데 영화 아홉 스님의 첫 공개를 알리는 VIP 시사회가 어제 잠실 롯데시네마에서 열렸습니다. 영화는 울지마 톤주와 법정 스님의 의자 등 각종 종교 콘텐츠로 유명한 KBS 미디어가 기획하고 수개월에 걸친 밀착 취재와 인터뷰, 서정적인 영상미를 더해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시사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천막결사 결제 대중이 참석했고 종단 주요 소임 스님과 주호영 의원, 구본일 BTN 불교TV 대표이사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화합되고 세계가 평화로운 사대의 결사에 있는 우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아홉 스님은 한국 불교 최초의 천막 정진을 보다 사실적으로 담아내며 일상의 작은 행복과 본인의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구와 단절한 채 오직 극한의 상황으로 몸을 맡긴 수행자들의 모습에서 이기심과 분열로 얼룩진 현대인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고 스님들이 전하는 비움의 정신을 통해 올바른 삶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침낭이 얼어 당시의 추위를 핥히는 고통이라 표현하고 바람과 햇빛도 없이 배고픔의 극한을 경험했다는 에피소드 등 다양한 인터뷰가 영화를 장식하며 뜨거운 감동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를 보시고 감동과 기쁨을 얻으신다면 그분 또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천막 속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돼 의미를 더합니다. 극심한 일교차와 뼛속까지 스며든 추위 등 인간의 한계에 직면한 현장을 비롯해 죽비를 내려치며 무언의 격려를 보내는 모습 등 용맹정진 과정이 여과 없이 영화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기존의 다큐 형식을 넘어 수행자들이 직접 내레이션을 맡아 당시에 느낀 점과 숨은 뒷이야기 등을 풀어놓으며 생생한 감동과 보는 재미를 더했다는 후문입니다. 우리의 함께 그 위기들과 그리고 그 힘든 생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되게 많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요. 유례 없는 천막결사를 시작점으로 새로운 수행 문화와 따스한 위로를 동시에 품은 영화 아홉 스님. 영화는 오는 27일 전국 롯데시네마 120개관에서 일제히 개봉하며 앞선 25일 강남 봉은사에서는 누구나 관람 가능한 야외 시사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지난 2015년 출범한 대한불교 SNS 전법단은 SNS상에서 전법과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SNS 전법단이 정가균 총재 취임식을 개최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SNS를 통해 전법과 포교는 물론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SNS 전법단. 정가균 미래통합당 의원이 SNS 전법단 총재에 취임했습니다. SNS 전법단은 지난 21일 경기도 덕양구에 위치한 SNS 전법단 1 강의실에서 총재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말 특히 정치도 정말 여야가 끝까지 소통하고 화합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화평TV가 일조를 내주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화합을 통해서 화평을 통해서 여야를 아우르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종교 간의 화합 제가 이뤄내겠습니다. SNS 전법단은 이어 화평TV 개국을 기념해 여야 정치인 화합을 위한 라이브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화평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협치 이루자를 주제로 정가균 총재가 좌장을 맡았고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정치는 여러 가지 사회 갈등과 문제를 모아 녹여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키우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못 살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때보다도 오히려 더 갈등도 많아지고 또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것도 많은데 이제 그런 대립과 갈등의 벽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헐어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바로 이 행신령 옆에 화평 텔레비전에서 이원욱 의원은 어느 집단이든 대립과 갈등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통합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것이 화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평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불교가 보다 더 널리 퍼져서 특히 국회에 좀 많이 널리 퍼져가지고 여야가 화합하고 화쟁의 정신으로 통합하는 그러한 것을 법사님께서 꼭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SNS 전법단은 SNS상에서 대중과 소통하고 국내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올해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며 호국 호법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서산대사의 탄신 500주년입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개최하고 있는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 기념 테마전에 최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록 일부가 소실됐지만 여전히 찬란한 금빛을 내뿜고 있는 서산대사의 금란가사는 조선 선조가 서산대사에게 하사했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수세에 몰리자 승단의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했고 서산대사는 부름에 응해 승병을 이끌고 기꺼이 전쟁에 나섰습니다. 조선시대 억불 정책으로 참담했던 불교계의 현실 속에서도 국가의 은혜에 대해 잊지 않으며 호국 불교의 정신을 몸소 실천했던 서산대사. 서산대사의 탄신 500주년을 맞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과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 조선불교연구원이 위대한 호국, 호법의 자취를 주제로 서산대사 테마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대흥사에 소장된 서산대사와 표충사 관련 유물 5건 6점이 전시됐습니다. 서산대사의 선조대왕 하사 금란가사는 최초로 대흥사 외부에서 공개한 유품으로 서산대사가 열반에 들 때 의발을 해남 두륜산에 보내도록 해 대흥사에서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금란가사 같은 경우에는 8가지 길상한 문양이라 그래서 팔길상문이라고 하는데 팔길상문뿐만 아니라 여의문이라 그래서 그 구름 모양을 하고 있는 여의륜 문양이 있는데 그것까지 곁들여서 완전한 충만감을 가사에 이렇게 한 땀 한 땀 새겨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구성되어 있는 조선시대 독보적인 몇 점 안 되는 금란가사 중에서도 아주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산대사와 관련한 보물 2점인 서산대사 행초 정선사가록과 선조대왕 하사 교지도 나란히 전시됐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선문을 대표했던 네 스님의 법문을 발췌해 초록한 서산대사 행초 정선사가록은 조선 전기, 중기의 고승이자 역사적 인물인 서산대사의 필적이 그대로 드러나 보존 가치가 높습니다. 선조대왕 하사 교지는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선 서산대사에게 선조가 현재의 종정에 해당하는 팔도 도총섭의 직위를 내리는 내용의 교지입니다. 구국의 승병장이자 조선불교 중흥조로서의 서산대사의 역사적 위상을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 유물입니다. 서산대사께서 임난이라는 그 국난을 이렇게 참전하시고 전국으로 경문을 이렇게 보내셔서 참전토록 독려하셨던 그 마음은 계율을 어긴다는 그런 측면으로서 오해보다는 정말 대자대비한 그 중생들을 위하는 대자비심이고 대방편으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대흥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교 의식 악기인 법라와 해남 표충사의 총섭 사명패가 같이 전시됐습니다. 역사 교과서 속 의승장을 넘어서 동방의 대종사인 서산대사의 가풍과 고귀한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위대한 호국 호법의 자취 테마전은 6월 3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 제2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는 관음 성지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마곡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마곡사는 관음 성지로 알려져 있는데 마곡사에는 관음전이 없어요. 그런데 대광보전 뒤편에 벽화로서 커다란 벽화로서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올해 거사님이 5개에다가 관세음보살님을 한 4m 정도 조성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관음도량으로서 또 이곳 마곡사가 정감록에 나오는 10승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환란을 모면할 수 있는 곳이 마곡사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대자 대비하신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곳 마곡사에 금호원을 설립해서 남방화소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밝히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곡사는 조선시대 때 약효 금호 스님께서 이곳 마곡사 주지를 하시면서 많은 화승들을 길러냈어요. 배출을 했는데 현재에 와서는 그 스님들은 거의 없고 제가 마곡사의 주지가 되면은 금호원을 만들어서 화승들을 다시 배출을 하고 또 우리의 그 단청이나 탱화나 부처님 조성하는 걸 갖다가 스님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계승 발전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올해 설계와 토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3년간 계획으로 금호원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으로 스님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량으로 마곡사가 발돋움하리라 저는 믿고 또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종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옛 전통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예, 이곳 산내 암자인 대원암을 복원해서 승려 노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원암을 복원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원암은 우리 산내 암자로 있는데 우리 마곡사는 그 노스님들을 모실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유사체를 짓고 그래서 스님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러한 도량으로 탈바꿈을 시키고요. 올해 노스님들 모실 수 있는 방사는 7개를 만들어서 노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주도 모시고 거기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곡사에서는 제가 와서 지금 노스님들 생활이 어려운 스님들한테는 매달 13분에게 그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스님들이 좀 편안하게 와서 마지막 여생을 좀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마곡사에 와보니까는 노스님들의 그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 기침 소리가 좀 그리울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노스님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서로들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견제 역할을 해줬는데 현재는 노스님들은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닥칠 때 그 어른들의 발자취가 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대원암에다가 노스님들을 모시고 또 자문도 받고 또 그분들의 살아온 우리 종단의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른 스님네들한테
기동량 좀 하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대원함을 만들고 있고 올해 다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수님들이 좀 와서 많은 분은 못 모시지만 우선 급한 대로 7분 정도 모시고서 저희들이 좀 수행정진할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대원함을 증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노스님들이 좀 모시고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스님은 승병장 영규대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요. 승병장 영규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에서 700의총 그 행사를 7년 전에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원 그 분을 위한 그러한 제례를 모시는 걸 보고 우리 영규대사는 그러한 대우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나라에서도. 그래서 제가 좀 한이 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작년에 법인을 설립했고, 그래서 영규대사의 그 무덤 있는 곳을 통역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애국사상도 고취시키면서 영규대사의 그 업적을 좀 기릴까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8월 28일 날 처음으로 영규대사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요. 또 매년 지금 다래제를 통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규대사의 그 어떤 이 충청권의 그러한 불교와 호국 거기에 대해서 좀 관철시키고자 하고 또 처음으로 임진왜란 때 첫 승전보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을 좀 기리고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대흥사에서는 서산대사 그리고 표충사에서는 사명대사 그리고 금산사에서는 처형대사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는 마옥사 중심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영규대사를 추모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이 공주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좀 일깨우고 좀 더 키운다면은 어떤 그 사회적 그러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의료진들을 위해서 바로 이곳에서 무료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내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자산과 종교적인 자산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분들한테 과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국장 스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그분들에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거를 좀 2달간 우리가 좀 해보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많은 템플스테이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찰이 많지만 처음으로 5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지금 장소를 제공하고 또 그들과 스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 고생한 거를 갖다 조금이라도 보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 마곡사에서는 2달 동안 그거를 제시를 했더니 몇몇 분들이 전화가 와요. 신청을. 그래서 와서 편안하게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 자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좀 뒤집고 또 나아가서 더욱더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간접적인 또 부탁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곡사에서는 그분들을 좀 모시고 힐링을 좀 할까 싶어서 그러한 마음을 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선생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